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시스템은 1977년 설립돼서 1987년 5월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77년 삼성 정밀공업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2000년 삼성 테크윈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2015년 6월에 삼성전자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해서 2018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CCTV, 칩 마운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방산산업은 단일 수요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항공기 엔진 사업은 2021년 말에 약 24조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항공 엔진 부문 22.6%, 방산 부문 44.9%, 시큐리티 10.6%, 파워 시스템 4.4%, 산업용 장비 9.2%, IT 서비스 부문 8.3%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6조 4,150억 원, 영업이익 3,830억 원, 당기순이익 3,01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3.2%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공시 두 건 있었는데요.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돋는 보도가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작기계 사업부 분할 또는 매각 추진 보도에 따른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공작기계 사업부 분할 그리고 매각 추진 보도가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 시한은 4월 1일 금요일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이 답변을 좀 달라 이제 공시 좀 했는데 지금 보도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은 상세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상 지난 1일 날 하나의 정밀기계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한다라는 모 매체발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해당 내용에서는 복수의 사모펀드 그리고 두산의 공작기계를 인수했던 글로벌 세아 등이 인수 후보로 좀 거론된다. 즉 구체적인 어떤 인수 후보군에 대한 어떤 명단도 좀 가시화가 좀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희망 매각 가격이 2천억 원의 수준이고 이 자금을 매각 이후에 항공 그리고 우주 관련된 신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금 사용의 용도까지 밝혀지면서 지금 이 공작기계 사업 부분이 진짜 매각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작기계 부분이 국내 3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DTR 모티브, 현대 위아이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의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분의 매각 이후에 이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전면 매각하고 오히려 항공 우주 관련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이제 관심과 시장의 어떤 이목을 좀 단계 좀 받긴 했었는데 회사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공시 살펴볼게요. 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답변을 할 수 있죠. 확정, 미확정, 중요 정보 없음 또는 부인이죠. 근데 회사는 부인, 우리는 해당 없다, 안 한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작기계 사업부의 분할 그리고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회사는 4월 1일 언론 보도된 당사의 종속 회사인 한화정밀기계의 공작기계 사업부의 분할 매각과 관련된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공시 책임자 재무실장 이 명으로 답변을 좀 제출한 거죠. 지금 뭐냐면 우리는 공작기계 사업 부분 매각 안 한다. 하겠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독 보도 형태의 모 매체에서 그럼 이게 허구의 내용을 마치 뭐 사실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단순하게 좀 예민한 어떤 사항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보도의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 다수의 어떤 이 자문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전달된 것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검토를 했었던 것은 좀 사실로 좀 보여져요. 네.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매각을 해서 이 자금을 동원해서 항공우주 사업을 가져가는 것보다 공작기계 사업도 나름의 어떤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오히려 사업 역량을 좀 키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의사결정이 좀 작용한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부인의 단계이긴 하지만 네네. 추후에 이런 어떤 매각을 추진했다는 어떤 흐름들은 캐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사실이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작기계 관련된 사업 부분이 조금 더 업하기 좀 좋은 시점 또는 다른 좋은 시기에 오히려 매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암시가 아닌가 그렇게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정밀기계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매각 자금으로 항공우주 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 매각 자체는 부인을 했지만 항공우주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회사 이 하나 정밀기계를 통해서 좀 매각하고자 하는 이 사업분에 어떤 사업 부분인지가 좀 관심인데 이게 이겁니다. 반도체 후공정에 좀 투입되는 칩 마운터에 대한 관련된 네. 이 정밀 기계 장치를 좀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 특수 정밀사 장비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주력 사업, 지금 근간으로 하고 있는 어떤 주력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는 조금 이 업종의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반도체 후공정에 투입되는 이 칩 마운터를 비롯한 자동 선반 그리고 산업용 장비, 공작 기계를 좀 제조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업의 어떤 주력 사업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분리매각하는 것도 회사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집중해서 어떤 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 상황이나 반도체 업황을 이제 고려했을 때 당장의 지금 매각보다는 오히려 사세를 좀 더 키운 이후에 지금 회사의 몸집을 좀 더 키운 이후에 매각해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회사의 내부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최근에 공작기계 사업의 어떤 실적 호조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반영되고 있는 흐름.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2023년도까지는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수요 증가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꾸준한 어떤 매출 호조는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좀 판단해 봅니다. 네, 한화그룹의 회장 장남인 김동관 사장이 한화 사내 이사로 선임되면서 우주항공 등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대표님 그렇다면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사업 보고서 잠깐 보면 회사의 주력 사업 부분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내용이 좀 더 잘렸는데 자, 지금 전체적인 또 매출 부분에서는 회사는 항공 엔진 부분 그리고 방산업 그리고 시큐리티, 파워 시스템,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6개 품목으로 좀 이 구분이 좀 돼 있는데 네. 매출 포지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합계 추세를 좀 보면 항공 엔진 부분과 방산 비중의 어떤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뭐 사실상 IT 서비스라든가 산업용 장비, 파워 시스템,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력으로 보여지는 방산업 다음에 이제 항공 엔진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비전은 항공 엔진 그리고 방산업의 어떤 확장을 좀 더 가져가는 흐름이 좀 맞고 2021년도 초반부터 하나그룹의 어떤 대체적인 또 미래 성장으로 항공 우주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솔루션 그리고 세트랙 아이의 인수를 통해서 이 세 개사가 항공 우주의 이제 허브거든요. 관련된 사업이 기술 개발 어떤 집약적인 성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난해 나로의 어떤 네. 발사에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자 고체 발사 연료체에 대한 어떤 이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사항들이 사실상 이 하나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미래 먹거리 사업에 좀 집중 육성하는 어떤 방안에서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항공기의 어떤 제작까지 큰 욕심을 내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을 볼 때 충분한 하나그룹의
이 항공 허브는 저는 그래도 가셔야 될 사업으로 작용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그러면 전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방산주에 한번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대표님.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방산주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전쟁이 끝나도 이 국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쭉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의 방산주 추이를 보면 지금 2019년도에는 2조 4,531억 그리고 2020년도 2조 5,004억 원. 지난해에는 2조 8,842억. 그런데 이게 최근에 중동 순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따는 네. 방산 수주를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 반영 효과가 지난해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방산 어떤 수주가 좀 증가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단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방산주의 어떤 수출 증가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예상해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는 국가의 어떤 기간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주고 단순하게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지형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이 회사 내부의 어떤 안보와 좀 직결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어떤 지형 구조라든가 이 무기의 어떤 이 호불호가 좀 다 달리기 때문에 사실 중동을 필두로 했던 뭐 미사일의 어떤 최근의 매출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수출 계약을 좀 타진했지만 개발도상국 역시 이 군비 확장을 통해서 오히려 좀 가시화된 수출권들이 좀 반영된다면 방산업은 오히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오히려 성장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군비 증감의 움직임이 보이므로 방산업 역시 이제 성장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작년 뭐 나로 발사 기대감 그리고 세트라이 인수 이후에 본격적인 항공 우주 산업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리를 좀 잡았어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방산주라고 이 하나그룹 하면 이제 방산주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네. 지금 항공 우주 허브에 관련된 사업 부분은 그리고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 고체 연료에 대한 어떤 이 기술력들이 사실상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이 중장기적 비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도약 가능한 좀 사업군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이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이 오늘 6월 15일입니다. 네. 관련해서 한 차례 좀 시세가 좀 부각될 예정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어떤 일봉상의 어떤 주가 차트를 좀 보더라도 사실상 이 저점의 어떤 기점에서는 크게 주가가 좀 이 조정받았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자, 요 구간인데 자, 포인트별로 좀 보여지는 구간에서 그래도 주가가 탄탄하게 지금 단기, 중기적 관점에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은 한 5만 1,000원대로 좀 보여지는데 이 구간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 중장기 관점에서 방산주의 어떤 수요 증가, 실적의 호조, 그리고 6월 15일에 누리호 발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어떤 매기 유입 현상을 좀 보여지고 자, 저도 같은 관점에서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5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만 8,000원, 4만 8,000원에서 5만 1,000원, 4만 8,000원에서 5만 1,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단기 구간에서도 지금 뭐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전제에서 5만 1,000원, 5만 1,000원에서 5만 3,000원 구간, 5만 1,000원에서 5만 3,000원 구간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6월 15일 누리호 발사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주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 48,000원에서 51,000원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51,000원에서 53,000원까지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 5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